지금 방금 퇴근해서 밥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기계에 잠시 얹어봅니다. 이왕이게 바닥을 부어줘서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체온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좀 뜨끈뜨끈해집니다. 참 신기해요. 발바닥에는 이렇게 아무 없는데 그 위에서 체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치아가 빠지고 그러면은 임금님이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현대는 어, 임플란트라는 기술이 생겨가지고 임플란트 첨단 기술을 이용하면은 임플란트를 해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임플란트 안 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동차도 생겨서 금방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옛날 같으면 걸어 다니는데, 그리고 MRI나 CT가 생겨가지고 몸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는 기술이 생겼고요. 그런 기술을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은 좀 더 좀 건강하고 편한 생활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뚜벅이라 그런가 몰라도요. 자동차는 사실 편한 거 빼고는 사실 도움이 안 되잖아요. 편리하다 이거 빼고는 뭐 운동도 더 덜하게 되고, 또 영업하는 분들은 여름에는 더워서 차에서 나오기 싫고 겨울엔 추워서 잘 나오기 싫고, 제 기준에서는 저는 자동차보다도 제 몸에 닿는 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잠깐 내리고, 아우 발을 보게 들어서 죄송하네. 하루에 2번 정도에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뭐, 디테일한 것은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이 이제 2대가 있는데 한 대가 우연히 2대가 생긴 겁니다. 일부러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나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라이브 할 팔자였나 봐요. 우연히 2대가 됐는데 라이브 할 때는 서브폰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이 2대가 필요해요. 근데 핸드폰 한 대가 수신에 의해서 착신까지 오늘부로 금지되어 있어요.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이 놀랄 수도 있겠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야? 양기수가 그렇게 어려웠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제 생긴 일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낙담을 하느냐, 다시 여기서 뭔가를 시작하느냐. 벌어진 일은 벌어진 거고.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앓는 몸살은 참 좋은 겁니다. 몸살을 한 번씩 남으로써, 길가에 가다가 한 번씩 넘어짐으로써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어제 그제 제가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 먹고, 약간 다른 차원의 얘기는 있거든요. 몸살 남으로써 더 큰 우리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 조심하게 돼 있거든요, 몸살 나면. 또 몸살 나는 기간에는 우리가 술을 뭐 안 마십니다. 약을 먹으니까. 그래서 몸살은, 1년에 한 번씩 나는 몸살은 신의 관심이고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핸드폰도 저는 옛날에 도박할 때는 핸드폰이 수시로 정지돼가지고, 도박은, 저는 제가 도박을 안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매력을 잃었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안 되는 것도 감사하게 해석을 합니다. 아, 여기서 제가 교훈을 얻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카예행 고울진 안우행주가 아니라 안우행주 양주소가 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석이 전부예요. 해석이 전부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운명이 바뀝니다. 술 안 마시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냉정생이. 제가 내일 보내드릴 문자를 한번 써봤어요. 이게 아잔 브라흐마 스님 책에서 제가 이제 본 건데, 여기 있구나. 유튜브가 방송 중에 간혹가다 이렇게 꺼져버려, 저 혼자. 그러면 인사 못 오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완성됐, 이거 아닌데? 아, 이거네요. 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일 참 근본적 읽어드릴게요. 내일 보내드릴 문자 미리 써놨어요.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통을 하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길 때 가능하다. 이게 지금 내가 앞에 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여길 때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그것을 느낀다. 그 사람도 그것을 알고 당신을 똑같이 중요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아잔 브라흐마.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옛날 천계, 천계는 뭐냐면 천상의 하늘나라 같아요. 천계에. 여보세요? 아, 대리운전요? 저기 1811 1414 하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1414 1811 1414 1414
하나 1414. 예, 예, 그럼 하시면 돼요. 예. 제가 옛날 대리사 영업했는데 전 항상 영업을 하면 제 전화번호를 드립니다. 그분 전화번호를 받고. 그래서 제 전화번호가 한 8,0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저를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와요. 이게 오래 옹알이 하지 말고 오랜 옛날 천계에 하늘나라 뭐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천천히 하면 돼. 이렇게 빨리 하려고 그래. 왕이 외출한 틈을 타 악마가 왕궁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 악마는 형언할 수 없이 후한 몰골에 몸에서는 심한 냄새가 나고 말투 역시 기분 나쁘기 이를 데 없었다. 왕궁의 경비원들과 신하들은 공포로 몸이 얼어붙었다. 그 결과 악마는 거침없이 왕궁 내부를 통과해 왕의 접견실로 걸어 들어가 왕자에 앉을 수가 있었다. 악마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경비원과 대신들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들은 소리쳤다. 썩 나가지 못할까?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당장 그 추한 엉덩이를 치우지 않으면 칼로 요절을 낼 테다. 분노에 찬 말을 듣자 악마는 금세 키가 몇 센티미터 커지고 얼굴은 더욱 취해졌으며 냄새는 더 악취가 났다. 그가 사용하는 언어들조차 훨씬 더 저속해졌다. 칼들이 허공을 찌르고 단검들이 뽑아졌으며 이협이 난무했다. 신하들이 분노에 찬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아니 심지어 마음속으로 화를 내기만 해도 악마는 몇 센티미터씩 몸집이 커지고 몰골이 더 취해졌으며 더 악취를 내뿜었다. 사용하는 언어도 더 역겨웠다. 그렇게 꽤 긴 시간 악마와 신하들이 맞서고 있을 때 왕이 돌아왔다. 왕은 자신의 왕자에 앉아있는 이 거대한 악마를 보았다. 그토록 거부감을 안겨주는 추한 모습은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악마에게서 풍기는 악취는 구더기조차 도망갈 정도였다. 그의 입이 내뱉는 언어들은 토요일 밤 술주정뱅이들로 가득한 시내 술집에서 들리는 어떤 말들보다도 듣기가 역겨웠다. 그러나 왕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된 것이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았다. 왕은 부드럽게 말했다. 악마에게 이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내 궁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까지 누군가가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대접하지 않았단 말이오. 그 한마디의 친절한 말만으로도 악마는 금방 키가 몇 센티미터 줄어들고 얼굴은 덜 독해졌으며 악취도 덜 났다. 사용하는 언어도 덜 공격적이 되었다. 궁정 대신들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한 대신이 악마에게 차를 마시겠느냐고 친절하게 물었다. 또 다른 신하는 피자집에 전화를 걸어 거구의 악마를 위해 킹 사이즈 피자를 주문했고 또 누군가는 유기농 채소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한 병사는 악마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었고 또 다른 병사는 악마 목의 비늘을 지압해 주었다.
악마는 생각했다. 좋은데? 이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과 마음씨에 악마는 몸집이 점점 작아졌으며 덜 취해지고 덜 냄새가 났으며 덜 도전적이 되었다. 피자 배달부가 도착하기도 전에 악마는 어느덧 처음 왕자에 앉을 때의 크기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왕궁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었다. 악마는 이내 너무 작아져서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되었다. 이윽고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더 베풀어지자 악마는 완전히 소멸해 버렸다. 우리는 그러한 악마를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라고 부른다. 때로는 당신의 배우자가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가 될 수도 있다. 배우자에게 화를 내보라. 그러면 그는 더 나빠질 것이다. 더 독해지고 더 냄새가 나고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더 공격적이 된다.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낼 때마다 심지어 생각 속에서 화를 내도 생각만 해도 문제는 한 뼘씩 더 커져간다. 아마도 이제 당신은 자신의 실수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고통 역시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이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화를 내면서 고통이여 어서 물러가라. 이곳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하고 소리칠 때마다 고통은 몇 센티미터씩 더 커지고 여러 방식으로 나빠진다. 고통처럼 공격적이고 기분 나쁜 대상을 친절히 대하기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종종 있다. 핸드폰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앞에서 말한 내 치통의 경우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고통을 환영할 때 그것은 작아지며 문제가 줄어들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한다. 몇몇 암의 경우도 우리의 왕자의 추하고 불쾌한 괴물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이다. 이게 암도 우리의 분노, 스트레스를 먹고 산다 이거예요. 인상 써봤자 암세포만 춥습니다. 우리가 인상 쓰고 화내는 순간에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솔직히 화내고 인상 쓴다 해서 그게 풀리면은 말이 돼,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무지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본능은 겁이 많아요. 왜? 우리 조상님들이 맹수를 피해서 살았죠. 공간에 하지 마. 맹수, 우리 신석기 시대, 원시 시대 때는 우리가 맹수를 못 이겼잖아요. 공룡 막 이런 것도 막 있고 막 그랬잖아요. 어디서. 그때는 맹수를 피해서 도망가는 게 상책이었어요. 근데 지금 맹수가 어디에 있어요? 동물원 우리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안 보고 배우지 않으면은 이 평생을 벌벌 떨다 죽어요. 이게 본능을 깰 수 있는 것은 지식, 지혜밖에 없거든요. 현실을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50%는 쓸데없는, 7, 80%는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10% 정도, 20% 정도는 우리가 걱정을 갖고 하는 게 맞아요. 횡단보도 건널 때 약간 조심하고, 그게 10에서 20% 정도의, 그건 좋은 겁니다. 그 나머지 80%는, 맹수가 동물원 우리에 갇혀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에게 이곳에서 썩 나가 내가 있을 곳이 아냐 하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혹은 어쩌면 그 전에라도 우리는 너를 환영한다.
하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암들은 스트레스를 먹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들은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인 것이다. 그런 종류의 암들은 왕궁의 왕이 용기 있게 암이여, 네가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의 문은 너에게 활짝 열려 있다. 들어오라. 하고 말할 때 훨씬 순종적인 태도로 반응한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분노가 가져다 주는 또 다른 결과가 있다.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주위 사람들로부터 갈라놓는다. 여러 해 동안 사이좋게 지내다가 한 번의 실수로 심한 상처를 입고 화를 내며 영원히 관계를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함께한 그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은 세어보지도 않는다. 여기서 이제 아잔 브라마 스님이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1000개의 벽을 샀어요. 벽돌로. 1000개의 벽돌로 벽을 담벼락을 쌌는데 돈을 지을 때 그중에 998개는 다 했어요. 근데 2개를 갖다가 약간 삐뚤게 싼 거야. 그래갖고 아잔 브라마 스님이 998개를 잘했는데 맨날 자기는 2개에 꽂혀 있는 거야. 아, 저거 살 수도 때려 다시 부릴 수도 없고. 998개는 안 보이고 2개만 본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스님도 그랬어, 처음에는. 근데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담을 보고, 아, 정말 훌륭한 담이라고. 왜 그 사람은 이제 998개를 본 거예요. 2개를 안 보고. 998개 중에 2개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어디 있는지도. 근데 우리가 어디에 꽂혀버리면 그 피곤합니다. 그 많은 장점은 다 어디 가고, 998개의 장점은 어디다 버리고, 그 2개, 998대 1인데, 그 2에 꽂힌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위대하신 아잔 브라마 스님도 한때 2개만 봤어요. 그 나중에는 그 2개는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몰랐대요. 예. 오로지 한 번의 끔찍한 실수, 2개의 잘못 쌓은 벽돌. 오로지 한 번의 끔찍한 실수만을 보고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것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외톨이가 되기 원한다면 자주 화를 내라. 이런 얘기 있어요. 약간 이건 이제 진부한 얘기인데, 음, 우리가 이제 3가지 질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3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발견하기만 하면 이제 막 깨달음이 있대요.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질문을 하나 했죠. 내가 하는 일, 당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청소부라고 생각해요. 청소하시는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고, 학교 선생님도 선생님인데, 제가 요즘에 그 돈을 닦으면서 깨달은 게, 정말 우리가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 보면 존중하지만은, 청소부 보고 존중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며칠만 청소 안 하면 나라가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음.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질문,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시간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대요. 다 알죠.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시간은 오직 이 순간뿐이다. 따라서 만일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당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감사히 여기는지 말하고 싶다면 지금 하라. 내일로 미루지 말라. 5분 뒤에 하려고 하지 말라. 지금 하라. 5분 뒤면 너무 늦다. 배우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온갖 이유들을 밀어놓지 마라. 지금 하라.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순간을 붙잡으라. 두 번째 질문은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매우 심오하다고 써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도 많이 진부한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느 유명한 교수님에게 용기를 내어 다가가 개인적인 질문을 한 적이 있다. 학생이 이제 교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것도 유명한 교수한테, 이름 있는, 명성 있는 교수님한테, 이게 학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내게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게 클린턴 대화법이에요. 클린턴 대통령하고 15분만 얘기하면 그렇게 격렬히 반대하던 사람도 누그러진대요.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다른 교수들이 그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이분이 저명하고 유명한 교수님이니까 다른 교수들이 이제 찾아왔는데, 기다리고 있는데도 이 학생이 물어보는 거에 집중을 한 거예요. 나는 장발머리를 한 일개 학생에 불과했지만 그는 내 자신을 중요한 인물로 느끼게 만들었다. 이게 중요해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내가 중요한 인물로 느끼게 만드는 게 가장 이게 핵심입니다. 카인고이츠의 핵심 내용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좀 우습게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막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 나한테 막 집중을 하는 거야. 관심 갖고. 그럼 내가 뭐가 된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다. 아까 이제 문자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길 때 가능하다. 이러면 끝장나지. 진짜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대박 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그것을 느낀다. 그 사람도 그것을 알고 그것에 반응한다. 결혼한 부부들은 종종 배우자가 자신들의 얘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배우자가 그들을 더 이상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이게 중요한 얘기. 우리가 이혼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뭐 큰 거 바라야 한다기보다도 누가 말을 하면은 잘 안 듣잖아요. 그게, 저도 그게 안타까워요. 말을, 어차피 그 말 퉁명스럽게 기분 나쁘게 한다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그렇게 말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지고, 아무 이득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쾌감을 느끼나 봐요. 그 사람이 바뀔 줄 아나 봐. 저는 아까도 내가 모여라 친구하고 뭐 한참 얘기를 하다 왔어요. 화학동에 그 친구 나하고 저 동갑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뭔 얘기 하다가, 그 사람이 고집이 세고, 아니야. 정말 봐도 막, 고집불통이면서도, 뭐,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 사람이 책을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해요. 자발적으로 책을 읽느냐, 안 읽느냐. 저는 그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책을 안 읽는 게 잘. 고집이 세다는 얘기는 제가 다 한다는 얘기거든.
오만방자한 거지. 근데 고집이 세고 현재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책을 봐 이렇게 저처럼. 책을 왜 봅니까? 바뀌려고 보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썼잖아요. 지금 아잔 브라마 스님이 썼잖아요. 이게 저도 나쁜 걸 버리고 아잔 브라마 스님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변화 주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제가 단점이 많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많이 보면 고집이 없어져요. 모든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왕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면 그리하여 아무리 피곤하고 바쁠지라도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그가 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느끼게. 그만큼 내가 떠받들라 이거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 말에 떠받든다는 것은 그 사람 말을 귀 깊게 듣는 거지. 모든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굶어 죽기 전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세상에서 배우자가 상대의 배우자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면 모든 이혼 전문가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네요.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마주 앉은 사업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순간만큼은 이게 클린턴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그를 대한다면 사업도 나아질 것이고 보수도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대박이죠.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났는데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들의 문제를 늘어놓으면 나는 왕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기억하고 그들을 가장 중요한 방문객으로 여긴다. 이것은 이기심을 버릴 때만이 가능하다. 자비의 마음은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며 언제나 효과를 발휘한다. 삶에서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당신 자신, 뭐가래도 말고 당신 자신과 마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이 자각하는 최초의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좋은 아침이야. 멋진 하루를 보내길 바래. 나는 날마다 그렇게 한다. 아잔 브라마 스님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잠들기 직전 당신이 자각하는 마지막 사람은 누구인가? 또다시 당신 자신이다. 나는 날마다 나 자신에게 잘 자라고 말한다. 하루 중 많은 개인적인 시간에 나는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다. 왕의 세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보살핌과 배려이다. 보살핌과 배려. 보살핌과 배려는 단순히 타인을 위하는 마음뿐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까지 가져다 준다. 이런 그 30분이 넘었네요. 아,
이게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옹알이처럼 되고. 저는 그래요. 사람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책을 읽는가 읽지 않는가 이걸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몇 번 얘기하지만은 스마트폰에 저는 애터미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진짜 많이 듣고 데일 카네기 듣고 뭐 최진 최진석 교수님, 최인철 교수님 무슨 누구지? 와칭의 김상훈 저자님 진짜 저는 구독을 진짜 몇만 명 해놓은 것 같아요. 거짓말 좀 못해서. 그러고 이제 그분들이 또 영상이 또 뜨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서울대 강의를 꿈도 못 꿔 서울 들어가기도 힘든데 근데 판을 열어주니까 사람들이 강의를 안 들어. 그리고 아까도 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남녀 간에 그 연애에 대해서 말투 있잖아요. 여자의 말투, 남자의 말투가 다르잖아요. 또 여자의 색과 남자의 색이 다른데 여자는 무슨 쥐색도 있고 흑갈색도 이제 화장품장 서 있으니까 남자는 빨주노초 파남보를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그 안에 또 다른 색이 있어요. 이거 남자들이 그걸 갖다가 강의를 안 들어보면은 여자하고 대화하기 힘들어요. 저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런 강의를 제 나름대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 상대를 화장품장에서 많이 상대를 해봤고요. 대화가 안 되는 분들 보시면은 진짜 고집이 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성들이 싫어하는 쪽으로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들 저는 힘들다는 표현 안 씁니다. 아무 도움 안 돼요. 그 말할 바에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저 훈련을 시켜요, 이렇게. 그러면 기분이 맑아져요. 인생은 해석이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카예행 고은침 안우행기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